유랑아, 준비했지? 가자. 안녕하십니까. 사카토랑이 유랑입니다. 오늘은 이 고급 시계 네오 부품 중에서 저 핑크 보랏빛 이 보석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TV나 인터넷, 그 외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시계 광고들을 보면 늘 이 멋진 시계 디자인, 이 외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항상 시계 내부 모습도 같이 보여주곤 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런 광고들을 볼 때마다 시계 부품 속에 있는 저 핑크 보랏빛의 이 작은 원 모양의 보석 같은 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요. 저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이 대한민국 명품 시계 수리 신시시킨 1호이시자 지금까지 약 40년 이상 시계 수리를 해오신 이 장태원 명인님께 이 핑크색의 정확한 정체가 뭔지 직접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명인님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로 대한민국 시계 수리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된 장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시계 수리 명인님을 찾아뵌 이유가 네. 혹시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이제 이렇게 핑크색 보석같이 이렇게 박혀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핑크색 보석 같은 게 박혀있다 보니까 저거는 그냥 장식용으로 박아 놓은 건지 아니면 뭐 단단한 물질인가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기능이 있어서 저렇게 박혀있는 건지 늘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명인님께서는 이 핑크색, 핑크 보랏빛이죠? 네. 이 핑크 보랏빛의 이 보석 같은 게 정확하게 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물론 장식 역할도 하겠지만은 부품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딸지 말았고 그리고 이제 마모되지 말았고 오히려 그렇게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래 이제 합성루비거든요. 명칭 따져보면 합성루비인데 천연루비는 많이 약해서 안 되고 합성루비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가공을 해서 다듬어서 이제 강을 내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 핑크 보석 같은 이 정확한 명칭이 따로 있을까요? 득보석이라 하죠. 보석. 그냥 보석? 합성 루비. 예, 종류별로 이제 뭐 다 틀리겠지만은 이제 댐프에도 이제 뭐 밸런스 휠에도 이제 들어가는 거 보석, 득보석이라 하고 구멍 보석이라 하죠. 구멍 보석이라 하죠. 구멍 보석이네요. 예, 구멍 보석. 네, 명인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저 핑크 보랏빛 부품의 정체는 실제로 보석인 루비가 맞다고 합니다. 과거 옛날에는 정말 천연 루비, 그러니까 진짜 보석을 사용했고 지금은 대부분의 고급 시계 브랜드가 현재 인조 루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인조 루비라고 해서 아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인조 루비가 천연 루비보다 내구성이 더 좋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이런 보석 같은 게 시계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 부품이 서로 쓸리며 마모가 쉬운 이 베어링 같은 부품을 이런 경도가 높아 마모가 잘 안 되는 루비나 인조 루비 같은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이 시계 부품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냥 딱 봤을 때도 보기에도 예쁘죠? 이 사진을 봐도 각 부품의 색깔이 금색, 은색, 거기에 인조 보석이지만 이 루비의 핑크빛까지 보기에 참 아름답죠? 이렇게 외장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내구성도 좋고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뭐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리고 명칭에 대한 부분도 이 명인님께서 이 덧보석, 구멍보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외에도 이 조석, 진동석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이 크기 하나로 통틀어서 영어로 보석을 뜻하는 주얼이라고 해 그냥 시계 주얼이라 통틀어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칭이 여러 개인 이유는 일단 소재는 다 같은 인조루비지만 이 사진처럼 마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그란 작은 원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각 시계 설계에 이 시계 주얼이 들어가는 부품의 위치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불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계 주얼의 대략적인 가격과 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시계 수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일단 다른 부품들보다는 월등히 가격이 조금 더 비싼 부품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죠. 그래 이제 뭐 합성 루비 같은 경우에는 흔하니까 만약에 혹시 롤렉스가 이렇게 고장나서 오면 혹시 이렇게 부품의 가격을 혹시 최소한 대충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보통 20에서 한 35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뭐 혹시 이런 예를 들면 뭐 시계가 고장이 났다. 그럼 왔는데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부품을 이걸로 교환을 예. 하실 텐데 그러면 보통 합성 루비가 이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제 깨지는 경우는 있어요. 닳지는 않았는데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금이 간다든지 하면은 교체입니다. 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선반으로 제작을 해서 깎아서 만든다든지 그래 이제 이 사이즈가 또 없으면은 이제 철로 인해 가지고 깎아서 이제
CNC 선반으로 해가지고 깎아서 그래 구멍을 파고 그래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시계 업계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 시계 수리 시장의 전망은 어떤가요? 시계 시장은 굉장히 밝다고 보죠. 앞으로도. 수요가 그만큼 많나요? 예. 이 시계가 이제 뭐 종류가 하도 많이 종류들이 많이 나오니까 계속 뭐 그 모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엔진이 또 바뀌어요. 자꾸 그렇죠. 바뀌고 하니까 이제 그 발전이 있죠. 근데 확실히 명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좀 미래 지향성이 좀 말 그대로 수요가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죠. 왜 계속 저기 그 기술자들은 많이 없는데. 그렇죠. 많이 없는. 그 시계 수요는 굉장히 많고 뭐 해외에서도 이제 들어오고 뭐 그렇거든요. 네, 시계 주얼의 가격은 이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고급 브랜드 이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에서 3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7, 80년이 넘은 엄청 오래된 시계 같은 경우 이 부품이 단종돼서 더 이상 해당 수리 부품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명희님 같은 경우 워낙 숙련도가 뛰어나시기 때문에 단종돼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부품 같은 경우 명희님께서 직접 선수 부품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아주 높은 고난이도의 기술인데요. 시계 부품 같은 경우 이 1000분의 1mm라도 규격에 어긋나면 부품이 작동되지 않거나 쉽게 고장나버리기 때문에 이 명희님처럼 시계 부품을 직접 제작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쭌 이 한국 시계 수리 시장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운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계 수리라는 게 이 수요도 그리 많지 않고 이 돈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이 시계 수리점이라는 게 이 3, 4평 작은 규모로도 충분하고 이 장비 외에는 큰 지출이 없어 유지비가 적게 든다고 하며 보통 수입은 약 400에서 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또 명희님 말씀대로 현재 한국 시계 수리 시장이 블루오션이라고 말한 주된 이유도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시계 수리 요구는 많은데 그만큼 시계 수리할 기술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 빈말이 아니고 이 한국 시계 수리 기술자가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우리 한국 시계 수리 시장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3번째 영상 시계 주얼에 대해서 제가 정말 궁금했었던 것을 알아갈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으면 좋겠네요. 저 유랑이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용감하고 씩씩한 유랑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카토랑이 유랑이었습니다.